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챕터 2에 이어서 챕터 3 함수 2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을 우리 챕터 2에서 했던 거 바로 아래에 추가로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작업해 주세요. 자, 작업이 완료되셨으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썸이프하고 카운트이프 두 개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 했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챕터 3에 있는 요 함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기존에 썸이프하고 계산하는 거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는 넣으시고요. dsum 입력을 해주시고요. 함수 마법사 넣기 위해서 dsum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 부르겠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자, dsum 이라는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함수에 대한 조건과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나타납니다. 예, 함수 마법사의 데이터베이스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요 데이터에 대한 전체 범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자료가 여기서부터 있죠.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함수에 대한 자료가 여기까지 해서 함수가 끝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범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블럭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면 시작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설정해 주시고요. 아래쪽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드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째 항목입니까? 라는 겁니다. 몇 번째 항목, 몇 번째 항목이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할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고량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재고량의 항목 번째가 됩니다. 요 항목 번째를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항목 번째는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중에서 재고량이라는 것은 과연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6이라는 이 값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어 조건이죠. 우리 썸이프, 카운트이프에서 조건 넣으실 때는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dsum이라든가 daverage는 조건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건의 범위를 넣습니다. 범위.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옴표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복지용구라 그랬습니다. 카테고리가 복지용구. 그러면은 여기에서 항목인 이름 요거와 요거를 같이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인수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환자식 카테고리가 환자식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치에다가 카테고리 입력하시고 환자식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느냐? 안 됩니다. 즉 블럭 설정을 요거 한번 따로따로 해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집어 넣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dsum과 daverage는 이렇게 항목 이름과 조건이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닙니다. 두 개가 나란히 붙어 다니는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지 연구 이외에는 보장구라든가 또는 환자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주시면 이렇게 195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번에는 average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는 AVERA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앞에 daverage가 빠졌네요. daverage 이렇게 넣으시고요. daverage 그리고 나서 함수 마법사 부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호출해내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죠?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처음 자료부터 마지막 자료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그리고 필드 몇 번째 데이터를 계산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재고량의 평균이라 그랬습니다. 재고량의 평균. 위에 것도 제가 잘못 봤네요. 구매자 수인데 재고량으로 잘못 봤네요. 네, 여기 보시면 재고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네요. 네, 여기가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는 조건이죠.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 여기에 있는 요 값이죠. 요 값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카테고리가 복지연구인 그래서 카테고리 복지연구 요거 두 개를 블럭을 잡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값을 얻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dsum 요거 함수 잘못됐죠? 제가 블럭 설정 잘못했습니다. 블럭 설정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함수 마법사 다시 호출하시고요. 어디에 부분이 잘못됐냐면 요 부분이 잘못됐죠? 요 부분의 합계 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요 부분이 우리 어떤 겁니까? 여기 보시면 판매 금액에 대해서 하라 그랬는데 제가 재고량으로 했죠. 재고량이 아니라 판매량입니다. 판매 금액. 여기 판매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럼 판매 금액은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되네요. 그래서 5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이 아닌 5로 이렇게 수정해서 확인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dsum과 daverage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조건식을 따옴표를 넣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항목 이름과 조건은 이렇게 항상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블럭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sum product 하겠습니다. sum product는 요거는 범위 곱하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 곱하기 범위 필요한 만큼 범위가 이렇게 블록 곱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매자 수와 구매자 여기 판매 금액 구매자 수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거 좀 수정할게요. 구매자 수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sum product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범위 곱하기 범위라 그랬습니다. 는 주시고요. sum sum product 이렇게 함수 주시고요.
함수 마법사 불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 자, 어레이 범위죠. 어레이는 범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범위 그러면 어디죠? 여기 보시면은 구매자 수. 그래서 구매자 수를 블럭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곱하기는 여기입니다. 두 번째 어레이로 내려오셔야 돼요. 어레이. 두 번째 어레이에서는 판매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 주시면 돼요. 내용이 더 있으면 다음 칸에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블럭을 잡아 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함수로서 지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요 자료와 요 자료를 곱하기 해서 답을 얻겠죠. 그래서 요 자료 곱하기 요 자료 답. 그래서 답들이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답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게 바로 썸 프로덕트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라운드라는 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라운드는 반올림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4 이하이면 버리고요. 5 이상이면 한 자리 올림. 얘는 무조건 1부터 9 사이의 데이터가 나오면 한 자리 값 올려주기. 얘는 라운드 다운은 1부터 9 사이의 데이터가 나오면 무조건 한 자리 내림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H17 셀에 H17이 어딨죠? H17 셀 여기 나왔네요. 요거를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요 소수점 한 자리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는 정수까지만 나오는데 소수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에서 소수점 자리를 늘리시려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여기에서 얘는 소수점 자리를 한 칸씩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 얘는 소수점 자리를 한 칸씩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자리로 늘려 보겠습니다. 클릭 하면 이렇게 세 자리 이렇게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함수 적용해 보겠습니다. 는 주시고요. round 라운드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 마법사 불러볼게요. 클릭 하시고요. 어떤 거를 H17 셀에 있는 요 데이터가 소수점 이하 세 자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소수점 한 자리가 되게끔 표시해라. 그러면은 소수점 한 자리만 표시하면 여기를 이렇게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요 없앨 때 5 이상이면 바로 밑에 5 이상이면 한 자리 올림이 되고 5 이하이면 한 자리 버림이 되어라.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한 자리 올라가서 여기가 표시가 되면은 0.8이 되겠죠. 1466.8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 값입니다. 넘버라는 거는 값이에요. 값을 입력해달라. 어디에 있죠? 요거죠. 그래서 H17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H17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 디지트스라고 나옵니다. 넘버 디지트스 얘는 몇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몇 자리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죠. 그래서 1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라운드와 동일한 라운드업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번에는 소수점이 아닌 정수 이전의 자리, 정수값 이상 자리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30셀의 자료를 올림입니다. 올림하여 10만 단위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는 주시고요. round
UP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라운드 업입니다. 무조건 자릿수를 올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함수 마법사 호출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호출해서요. 값은 어디에 있는 거를 활용해야 되냐 하면 H30에 있는 요 데이터 H30, 31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H31로 하겠습니다. H31 요거 수정할게요. H31 그러면 H31을 클릭해 주시고요. H31 클릭하셨으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10만 단위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몇 자리를 표시하겠습니까? 몇 자리로 표시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1,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수 이상값, 정수 이상 값은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정수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자리로 10단위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 100단위로 표시하시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즉 몇 단위로 표시하시오라는 것은 여기에 동그라미 이응이 숫자 0이 몇 개가 들어갔느냐를 갖다가 판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단위는 동그라미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만약에 1000단위다 라 그러면 1000단위는 동그라미가 3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주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10만 단위는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5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즉 지금 여기가 지금 만 단위의 값이 1부터 9의 숫자이면 무조건 한 자리 값 올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다음 데이터 한번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 내용입니다. 여기서 라운드 다운과 디에브리지 요거 이번에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 안에 디에브리지라는 요 함수를 또 포함을 시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는 round down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주시고요. 그리고 함수 마법사 호출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호출하셨으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정한 값은 지금 the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얻어서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theaverage 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theaverage 함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theaverage 함수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함수 마법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 마법사인데 theaverage 함수 마법사가 있어야만 요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theaverage 함수 마법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방법은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로 넘어오셔서 theaverage라는 요 함수 이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이 함수의 내용에서 theaverage 함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라운드 다운이죠. 이 상태에서 theaverage 함수를 클릭해 주세요. 위에서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요 위에서 클릭해 주셔야 돼요. 클릭 주시면은 이렇게 theaverage 함수로 넘어오죠. 자, 데이터베이스 나오네요. 요거는 아까 배웠던 내용입니다. 챕터 2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전체 블럭 잡아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 잡아 주시고요. 필드 무엇에
평균을 구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구매자 수를 평균 구하는 거네요. 평균 구매자 수라 그랬기 때문에 구매자 수입니다. 구매자 수를 블럭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클리테리어죠. 클리테리어. 클리테리어는 구매자 수. 제가 여기 블럭 잡는 게 아니죠. 몇 번째죠. 구매자 수는 잘못 말씀드렸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4가 되네요. 4. 그리고 크리테리어 조건은 뒷섬 디에브리지 따옴표 넣지 않고 어떤 거요? 여기에 있는 요 자료 그대로 이용한다 그랬죠? 저 요렇게 블럭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주의하실 거 있어요. 주의하실 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 라운드 함수에 그 상태에서 디에브리지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 주셔야 돼요. 라운드 함수로 넘어가야지.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거요? 라운드 다운을 클릭해서 디에브리지에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라운드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머지 여기 있죠. 요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 오류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 얼마 값까지 표시가 되어라 100단위로 표시가 되어라 라고 했죠. 그럼 100단위는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몇 개죠? 2개입니다. 그래서 2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또는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날짜 함수, 데이터, 숫자 자료 이런 거 이제 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쉽게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33에 업체 코드죠. 여기 C33 요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에 4자리를 추출하시오. 요 앞에 4자리 추출. 그리고 33에 7번째에서 2자리. 7번째 2자리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부터 시작해서 요 2개를 빼와서 여기다 표시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자리 맨 끝에 있는 요 2자리를 빼와서 여기다 표시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는 해주시고요. left 함수입니다. 함수 넣어주시고요. 함수 마법사 불러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요 함수 마법사 여기에서 텍스트 나옵니다. 요거는 어떤 문자 자료에서 하겠습니까? 여기 자료에서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 캐릭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버 캐릭터는 몇 번째 글자입니까? 문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문자가 몇 개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레프트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시작해서 몇 개를 가져와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4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4글자를 가지고 와라 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서 이제 추출하는 겁니다. 는 지시고요. 함수는 mid MID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마법사 열어볼게요. 함수 마법사 하시고요. 텍스트 나오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텍스트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를 이용하겠다 주시고요. 그리고 스타트 넘버 돼 있어요. 몇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추출하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보시면 7번째 글자 2글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7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7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7이라고 주시고요. 글자는 몇 글자를 가지고 오느냐? 2자리를 추출하시오 했기 때문에 2자리를 추출하시오 했기 때문에 2라고 주셔야 돼요. 2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7번째부터 시작해서 2글자 하나, 둘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07 나타나죠. 자, 여기다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두 자리를 추출해라 는 함수 마법사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에는 요 자료죠. 그리고 몇 글자를 두 글자를 이거는 레프트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주시면 돼요. 데이터가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레프트, 미드, 라이트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열 함수부터는 우리 제 파트 3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화면 넘어가서 과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제입니다. 과제는 우리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공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셔서요. 저장 이름은 학번 빼기 이름 빼기 1-1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거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셔가지고 우리 담당 교수님께 이메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